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 조가 나오셨어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야 이러시면서 들어오시네요. 네. 고개를 그냥 절레절레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던 세계가 너무 많네요. 아니 경찰서장 어느 지역 경찰서장보다 더 윗선이다라고 하면 청장 아니면 서울청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방경찰청장들이 그러니까요. 있죠. 서울경찰청장, 서울이니까 이거는. 네. 서울경찰청장 아니면 그냥 경찰청장밖에 없는 건데 그 시기를 특정해보면 네 사람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근데 여러 뭐 워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내가 무마했다라는 저건 근데 워딩까지. 이거 약간 이상한 이제 결론이 날 수 있다 보는 게 예, 예. 이걸 위해서 예. 이제 경찰이 또 국세청도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검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들어갈 테고 그러겠죠. 이제 권력 기관 간의 서로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뭔가 묻은 쪽 입장에서는 내가 묻었다는 걸 부인하는 예. 것보다도 예. 쟤도 묻었어라고 이제 나가는 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그러다 서로. 보니까 참 이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원동력으로 삼아오고 예, 그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예를 들어 경찰 조직이 좀 더 힘을 가지게 하는 것, 검찰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쟤네도 묻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경찰은 또 이제 국세청도 먹었는데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권력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사회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 털고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런 사건 털고 조기에 가야죠. 빠르게 이것을 좀 의지를 가지고 외과수술적으로 빨리 그랬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 뭐 뜨거운 인터뷰가 많았는데 두 분은 이제 정치인들이시니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씩 안 듣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글쎄요, 뭐 그 다분히 좀 의도된 그런 도발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네. 라는 그 발언도 문제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치고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너무 저열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진단과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에서는 사실상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됐다. 그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이제 그런 식의 언급을 한다든지 또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다.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전혀 없는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국민들이 다 중요하죠. 지켜보고 아주 있고 중요하죠. 때로는 그 정치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의 위로나 격려를 받거나 예, 예. 이제 그런 장인데 예. 어떻게 보면 뭐 화려한 말들로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말들로 치장을 했지만 예. 국회에서 나올 얘기라기보다는 어디 저 시장판이거나 아하. 아니면 술집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사이에서 나올 그런 얘기의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특정한 그 발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비판을 하지 말라 이건 아닌데. 아, 그럼요. 비판할 수 가짜 있죠. 뉴스 또 저열한 언어들 이런 거 유감스럽단 말씀.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의외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하면 거의 다 보거든요. 예, 풀 버전으로.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거는 다 봤는데 그렇게 정책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세게 반발을 하지 않았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단신 처리될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예, 예. 이제 수석 대변인이랑 할 때 수석 부대며 원내인 이렇게 하면서 부대 막 이렇게 좀 했어요.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그 파장을 예상해서 그렇게 떨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뭐 그게 입에 안 익는 말이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써준 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둬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외신을 인용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 글쎄요, 뭐 조목조목 이렇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이다도 아니고 네, 그냥 네. 이렇게 그냥 툭 던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일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본인도 몰랐을 거다. 근데 저는 의외로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네, 계속 네. 연설을 지속해 나갔던 것에 있어서 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뭐 다선 경력을 갖고 있는 또 아주 뭐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여류 정치인이지만은 그런 강단이 약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었는데 존재감에서.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번에 그 본인들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네. 강경 보수층에게는 확실하게 어필한 것 같다. 자신들의 지지층에는 그러니까 나오면서 국회 문 열고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화이팅
이런 그러니까 저는 장면도 그러니까 이게 보셨죠? 화이팅! 이거. 의도한 것 같지도 않지만은 또 반대로 나중에 고무된 건 또 의아하다 또 이제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의도했다면은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이나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사실 아까 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더 이제 팩트 체크나 잘 해석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은 좀 부실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그 지금 이제 이후에 예. 국회가 전개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예.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온 역량을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쏟을 것처럼 보여요. 그 일전 선전포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확고한 이 정부의 정책 주도성이 돋보이는 영역이 이제 대북 정책, 남북 관계이고 거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계속 태클 걸면서 겉돌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성을 좀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프레임을 좀 짠 게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예. 저는 오히려 화이팅하고 나오는 모습에서 저분이 당내 리더십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기존에 몇 차례 조금 헛발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뭐 5.18 망원 관련해서 릴레이 단식도 있었고 릴레이 단식도 5.18 망원도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고 예. 더군다나 이제 황교안 대표라는 캐릭터가 뚜렷한 예. 이런 대선 주자가 당 대표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 안으로 리더십이 약하고 별로 존중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 밖으로 전선을 세게 긋고 그걸 통해서 안에서의 그런 리더십을 만회하겠다 이런 그 나오면서 화이팅할 때 느껴진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하여튼 인상평, 평가, 분석 좀 들어봤고 오늘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방정현 변호사 인터뷰가 길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오늘 뉴스닥은 짧습니다. 미리 양해 구하고 댓글쇼까지 두 분 좀 모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라디오로밖에 오늘 들으실 수 없는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일단 유튜브 댓글쇼는 이어간다는 걸 미리 예약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상한가를 아예 다 알려주세요. 네. 예, 끝나는 데까지 끝날 거니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야기 풀어가죠. 박원석 전 의원의 상한가는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고요. 전현희 위원장 하한가는 하한가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입니다. 이게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 오케이. 자,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 저는 상한가 진영 장관 후보자. 진영 후보자. 네, 진영 후보자. 아니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도 아니고 김현철 후보자도 아니고 진영 후보자. 그렇죠. 딱 꼽은 이유가 있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한가는 하한가는 조국 수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은 뭐 알릴레오 출연 때문에 최근에 그러신 거예요? SNS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 개입하면 안 될 타이밍에 너무 세게 개입했다 이 정도 느낌이 듭니다. 사법개혁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부터 갈까요? 지금 한 두어 개밖에 못 갈 것 같아. 어떤 상한가 하한가 어디부터 갈까요? 그 조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도 개강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아니 저것도 해야 돼요. 그 택시 전현희 의원. 왜냐하면 택시 기사분들은 유튜브 못 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박원석? 네. 아니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여러분 택시 운전하고 계세요. 본인 업계 자격증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따가지고 거죠. 본인 업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전현희 위원장의 카풀과 택시 업계 간의 이 조율 예. 만족입니까? 택시 입장에서 보면요, 네. 택시가 얻어간 게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택시 기사분들 중에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우선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카풀을 7시부터 9시까지 오전에 열어주고 저녁에도 6시, 8시 열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카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어준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7시부터 9시까지 오전에 영업한다고 했는데 카풀의 특성이 뭐냐면요, 단방향 영업밖에 안 돼요. 한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상계동에서 한번 태우고 시내로 들어가는 것, 강남으로 한번 가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나올 땐 손님이 없어요. 그렇죠. 출근을 반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강남에 사는 사람이, 강남역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자, 그럼 기대 수익이란 건 어떠냐 했을 때 보통 그렇게 갔을 때 택시가 한 13,000원, 4,000원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보다 적게 받아야지 시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000원 남짓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기름값 빼고 아침에 시간 비용 빼고 나면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카풀을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카풀 사업할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직업적으로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관철이 된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족을 하신 택시 기사분들이 있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와 카카오가 여기다 말 바꾸기를 여러 번 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고민이 깊어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택시 4개 단체와는 협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사분들 개개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불신이 아직까지 극에 달해 있거든요. 게다가
그래도 택시는 얻은 게 많다라고 카풀 업계는 굉장히 볼멘 소리 내고 있어요. 카풀은 제가 말이죠. 사업하지 말라는 네, 거라니까. 카카오 중소 카풀 업체들은 이건 하지 말란 소리다. 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타협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애매해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데 근데 카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도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번 합의는 그 출퇴근 시간을 특정한 거죠. 그렇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게 출퇴근 시간이다. 네. 그리고 그 고등법원 판례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그 목적 경로를 벗어나면 다 불법인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게 택시업계하고 갈등이 커지니까 국회에서 아마 입법이 카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 방향이 대체로 잡혀 있었고 예.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온 안도 2시간으로 제한해야 된다. 네. 근데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감안돼서 합의안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중소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에서는 불만이죠. 카카오가 자기들 살 길만 찾았고 카카오야 원래 카카오 택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카카오는 그 정도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택시업계하고 결합한 그런 비즈니스 네. 모델이 있으니까 예, 자기들은 예. 큰 문제가 없는데 예. 나머지를 이제 예. 그 장벽을 쳐버린 거다. 사다리 걷어차는 거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저는 이게 택시업계의 갈등이 이게 뭐 끝도 없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좀 불가피한 합의가 아니었나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택시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네. 그게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사업 영역. 물론 이제 플랫폼 택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합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위버 택시, 그렇죠. 우버 택시 같은 우버 거죠. 택시하고 비슷한 그런 그런 형태를 식으로 이제 상생하라라는 예. 길을 열어준 거여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그 전망을 아예 막아버린 합의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좀 의미 있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는 이렇게 첨예한 갈등 사안이 이런 사회적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되는 전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몇 달 동안에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어쨌든 진통 끝에 네. 한 발짝 나가는 이런 합의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신을 세 분이 시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택시기사가. 임정남, 최욱이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돌아가셨고. 굉장히 택시기사분들 반응이 이제 격화돼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도 그렇고 예. 이런 식의 전 대한 그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는 예. 기존 산업과 협의를 먼저 선진행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카카오나 타다 같은 곳들이 이제는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애초에 기존의 택시 회사들의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그들과의 협력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의외로 이렇게 저항이 세진 않았을 것이다. 근데 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많은 기업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산업의 연착륙이다. 그게 안 됐을 때 단순히 이제 IT 기업의 마인드로 접근했을 때 어떤 저항에 직면하게 되느냐를 이번에 보여준 게 택시와 카풀 간의 갈등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고민하면서 그리고 정치권은 신산업 진흥을 잘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산업 연착륙에 정치권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정치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죠. 갈등 해결. 예. 어쨌든 상한가를 주신 건 이렇게 격화되었던 상황을 그래도 한 발짝은 진전시킨 게 전현 아니냐. 의원 열심히 노력하신 건 누구나 인정할 인정해요. 겁니다. 예. 뭐 목에다 150차례 잠기셨더라고요. 간담회를 그렇더라고요. 했다고 하고 예. 사실은 정치인이 저렇게 리스크가 크고 생색 안 나는 일에 자기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한 진정성이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뭐 박용진 의원의 그 유치원 3법 이 활동과 더불어서 근래에 조금 뭐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런 정치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전현희 의원 만장일치 상한가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진영 장관 후보자가 이제 상한가 하면서 우리 김현철 후보자 얘기가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이거 또 누가 고르셨지? 이분 청문회에서 유일하게 제가 올랐는데 예. 청문회에서 아마 유일하게 야당에서 한마디도 공격 못할 그런 인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부터 예.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되어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넘나들면서 계속 중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상당히 적절했다 이렇게 좀 보고 다만 이제 좀 제가 형식상으로 모양새가 좀 안 좋아 보였던 거는
진영 장관이 이제 차출되자마자 제가 누군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바로 청와대 뭐 비서관 출신의 인사가 용산 지역구에 이제 내리꽂힌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도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죠? 누구죠? 네, 근데 아니 그래서 교통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예. 이 탕평 인사라는 취지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좋았는데 누가 또 이렇게 설레발 쳐가지고 자기 이름을 언론에 태워가지고 대통령의 이런 취지를 좀 제가 그래서 이름을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름 공개해도 됩니다. 권혁기 전 퇴색시켰다. 춘추관장이고 권혁기 그래서 교통 정리에 나선 거고요. 어차피 총선에 대비해서 중진들에 대한 이제 물갈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린 거죠. 진영 장관이 뭐 성품도 훌륭하시고 또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신 분이고 장관 경험도 있고 중진 의원이고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장관 뭐 뒤끝은 안 좋았어요.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랬죠. 스스로 물러났는데 그게 이제 최대 스펙이죠. 청문회에서 쟁점이 없을 겁니다. 이분이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 장관 청문회를 할 때도 청문회 별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기억나요. 때문에 이번에도 별게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진영 장관을 기용한 것은 그동안에 어쨌든 내각 기용이나 청와대 인사가 뭐 특정 계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시선이 많았는데 그런 것부터 많이 탈피한 거죠.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아니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큰 좋은 판단을 하셨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아니 김현철 장관 후보자는 진짜 어제부터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시절인 거죠. 그 SNS에 올렸던 게. 뭐 대통령이 그 당시는 이제 야당 대표군요. 문재인 대표가 군에 간 걸 쇼한다 이랬고 추미애 의원을 두고 뭐 좀비 이런 표현도 했고. 이게 그래서 이게 퍼거슨 감독은 옳았다라고 이제 또 SNS 인생의 낭비라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요즘 유튜브 방송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흔적을 다 남기면 아니, 어떻게 흔적이 돌아올지 두려운 게 모른다. 아니라 이게 왜 SNS에서 뭐 그렇게 좋아요가 좋고 이렇게 막 구독자 수 좋다고 이렇게 강성 의견들이 불필요한 시점에 나오는지 저는 약간 좀 의아하고 저는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낙마가 불가피할 거라 봅니다. 낙마가 그러니까 왜냐면 첫째로는 철학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과연 철학이 호환되느냐가 이제 대두될 것이거든요. 원래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철학이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임명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지킬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인 인사가 아닌 것 같고 뭐 제가 봤을 때 양쪽에서 다 공격받을 거다 보시는 그러니까 철학 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미국과 협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지점에서 과연 이분이 맞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여당도 갸우뚱할 겁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저는 뭐 큰 틀에서 철학을 공유하는 분이라고 보고요. 아마 청와대가 사전 검증 단계에서 요즘 같은 시절에 SNS 검증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이 문제 알고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을 한 것은 그게 이제 시비거리가 되더라도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다. 능력이 있다고 물론 본 건가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뭔가가 또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SNS 상에서 다소는 좀 격한 발언. 당시에는 이제 학자로서 어떤 그 특정한 당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학자로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전제돼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화력을 집중할 거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에서 진땀 좀 빼긴 할 거다.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김현철 후보자가 예전에 뭐 쇼한다 이런 거하고 그러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공격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공격해요? 어느 포인트로? 그러니까 차라리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에 그걸 비판했으면은 저는 차라리 자유한국당에 쌍수를 두고 환영할 텐데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비판할까요? 오락가락 제 생각엔 그냥 오락가락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최다 댓글 받은 정도의 의견을 계속 이제 이런 광장하면서 냈다는 것 자체가 철학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심받을 수 있다. 이분이 적극적인 제재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또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지금은 정면 입장이어서 그에 대해서 아마 뭐 공격이 뭐 색깔론까지 동원한 공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 그 야당 대표가 군복 입고 군대 가서 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왜 그게 쇼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건 그냥 막 비난이거든요. 보면은 뭐 딱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굉장히 못마땅하게 지금 보시는 거고 낙마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잘 봐야 되는 게 설화가 이렇게 잦으면은요. 어떤 식으로 터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철학 때문에 만약에 반대를 받는 거면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보면 말실수가 잦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든 부담됩니다. 정권에. 걱정된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그럼
뭐 좀 어렵다고 보세요, 인사청문회 통과? 아니, 전 김현철 통과될 될 거라고 보고요. 보시나요? 뭐 진통은 있겠지만 다만 이제 김현철 장관 후보자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학자의 입장이 아니고 그렇죠.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이 본인의 색깔보다는 예.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뭐 책임 이런 예. 걸 가지고서 이후에는 좀 신중하게 발언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조국 수석 얘기랑 패스트트랙 얘기인데 두 가지 다는 할 시간이 안 되고 패스트트랙 얘기 잠깐 하고 나머지는 네. 데코쇼로 넘길까요? 1분 남았어요. 1분이면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알릴레오가 자꾸 청와대에서 말리는데 조국 수석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 드셨고 네. 박원석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어제 패스트트랙 이견 나온 거 이대로 못 간다. 이견 나온 것 때문에 한가하신 거죠? 걱정된다. 예, 인터넷 용어로 바른미래당이 요즘 또 밤이하고 있습니다. 밤이가 밤이하고 있다.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왜 그런지. 제가 요즘 택시하느라 2번 회의를 못 가가지고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정병국 의원이 태클을 걸어갖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못 태울 수도 아닙니다. 있겠더라고요. 핵심 여야 반대자는 사당이. 주동자는 하태경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하태경 의원이 반대예요. 예. 아, 하태경 최고위원이.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뉴스닥. 유튜브 댓글쇼로는 조금 더 두 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